자, 얘는 이제 5문단의 첫째 줄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나는 6문단의 첫째 줄에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문단의 첫째 줄은 정상적인 과정, 6문단의 첫째 줄은 DNA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과정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번호 매기기, 그쵸? 전략을 반드시 지문안에서 5문단과 6문단에서 번호를 매겨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각각 A, B, C, D, E에 대응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번호 매기기라는 전략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내용 파악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문과의 연관성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자,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자, 윗글하고 보기하고 참고하래요. 두 개가 근거라는 거지. DNA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스푸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을 잘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라는 전략을 쓸 수가 있다. 1번 문항하고 똑같죠. DNA 스푸핑.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 자, 문맥상 바꿔쓰기. 바꿔쓰기는 바로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면, 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은, 바로 나오네요. 그죠?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 자,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조 사이트로 접속을 시키는 거고, 얘가 바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자, 이제 뒤에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겠죠.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진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식별하고 통신을 위해서는 그 고유 IP 주소가 있어야 된대요. 자,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규약으로, 그래서 프로토콜의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이 정의는 통신규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이것처럼 점으로 구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은 안 되고, 조심해야 해서 중복 지정, 임의로 지정은 안 돼요. 자, 그래서 공인 IP 주소를 부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IP 주소가 필요하고,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복이나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인 IP 주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고, 첫 번째 고정 IP 주소, 두 번째 유동 IP 주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 중에 유동 IP 주소는 자, 반복되고 있고요. 핵심어죠. 세 번째 문단에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래서 DHPC. 자, 얘가 지금 보면 주소를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반환을 받아서 다른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해서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하는 사설 IP 주소가 있다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유동 IP 주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DHCP라는 것이
그 주소를 할당해주고 그걸 다시 반환받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DHCP의 역할이다. 네 번째 문단. 자,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같은 문자로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하지만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며, 그래서 DNS 정의를 또 내려줬죠. 바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아이다.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네임 서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은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자, 유동 IP 주소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이 된대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 내는 사용자가 네임 서버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직접 기록을 해야 된대요. 인터넷 통신자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DNS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동 IP 주소는 자동으로 기록이 되지만 고정 IP 주소는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임 서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자,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 접속 과정이에요. 이제 번호 매기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보면은 2번 문항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지리 패킷을 보낸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지리 패킷을 보내요. 어디에?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지리 패킷을 보내죠. 클라이언트가. 그렇다면 네임 서버는 두 번째 네임 서버가 하죠.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자, 목록에 있으면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응답 패킷에는 어떤 지리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만일 해당 IP 주소 목록이 없으면, 자, 이제 목록에 없으면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자, 얘는 이제 세 번째. 목록에 없는 경우 응답 패킷을 보낸다.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자, 그래서 그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거는 네 번째 과정에 해당을 하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리 패킷을 보내고 응답 패킷을 보내는 게 하나의 덩어리인데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반복돼서 또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이 된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간다. 네임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 패킷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UDP라는 것에 맞춰서 그 패킷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패킷과 지리 패킷과 응답 패킷을 UDP를 통해서 집어낸다. UDP는 반복되고 있고 다시 핵심화가 되네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자, 그래서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한다는 거야.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려버린다. 자, 그래서 DNA 스푸핑은 이 허점을 이용한다는 거야.
처음 도착한 것만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5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5문단이 핵심인 거 보이죠? 길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지리 패킷을 보내고 네임 서버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주고 응답 패킷 보내고 바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목록이 없으면은 다른 네임 서버를 알려주고 그 네임 서버에 다시 클라이언트가 질문을 보내고 다시 그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둘은 UDT라는 것에서 패킷을 주고받는데 UDT는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그래서 DNA 스푸핑이 이거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6번째 문단. 자, 스푸핑이 이제 DNA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A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그래서 이제 공격자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한 비주는 지리 패킷을 보냈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다시. 자, 공격자도, 자, 이 공격자도 패킷이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위조 사이트의 IP 중에서 응답 패킷을 보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죠. 위조 사이트를 보냅니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보다 그 응답 패킷보다 먼저 도착해요. 이거는 지우고. 즉,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럼 클라이언트는 옳은 패킷으로 인식을 해서 위조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왜? 처음 도착한 것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먼저 도착하니까 얘를 신뢰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세 번째 과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DNA 스푸핑은 결국에는 그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럼 1번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시니까 DHCP는, 자, DHCP가 등장을 했는데 얘는 세 번째 문단에서 일단은 그 DHCP가 그 주소를 할당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자,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사용자가 직접 기록을 해야 되는 거는 고정 IP 주소예요. 그쵸? 근데 DHCP를 이용을 하는 거는 유동 IP 주소입니다. 3문단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3문단에 둘째 줄을 한번 보면 3문단의 둘째 줄에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부여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유동 IP 주소는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 IP 주소는 자동으로 네 번째 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 그래서 4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통해서 사용자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기록된다. 고정 IP가 사용자가 직접 기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3문단의 둘째 줄과 4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한번 가보면 일단은 매우 길죠? 매우 기니까 얘는 일단 별표시를 쳐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뒤로 미룰 거예요.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아이고. 자, 3번 문항.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2번 한번 보시면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사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 있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에서 오면 세 번째 문단의 끝부분. 얘는 그 3문단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사설 IP 주소가 일단은 내부 네트워크에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IP가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이 문단에
넷째 줄부터 한번 가봅시다. 끝부분까지. 자, 이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넷째 줄에서 이 IP 주소는 지금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서로를 그래서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식별한다는 것은 중복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지금 보면은 서로 달라야 한다. 중복되면 안 돼요. 그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 한번 보시면 DNA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DNA 스푸핑은 지금 마지막 6문단에서 그쵸? 6문단에서 중간에 가로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호스트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다는 거야. 클라이언트들은 각각 개별 컴퓨터죠.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질의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의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바로 접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지 못했을 때 네임 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DNA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거기서 찾아서 바로 접속하면은 DNS 스푸핑을 피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네임 서버에서 갈아채니까 질의 패킷을 보냈을 때 응답 패킷으로 갈아채는 걸 봤을 때 결국엔 이 내용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5번 한번 보면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그냥 바로 접속을 하니까 바로 네임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바로 이 DNS 스푸핑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을 보면은 바꿔쓰기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 니은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IP 주소는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IP 주소는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즉 표시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로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2번 문항으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시간이 널널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정을 봤을 때 얘가 지금 보면은 5번째 문단에서, 그쵸? 5문단에 설명했던 그런 과정이지. 자,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읽고 질의 패킷 보내고 응답 패킷. 자, 그래서 처음 받은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은 IP 주소 알려주고 얘만 다시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가가 3개고 나가 2개예요. 그래서 끊어야 되겠지. 문제가 2개로 나눠지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보니까 가, 즉 그 정상적 접속 과정입니다. 정상적. 자, C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 자, 그러니까 C에서 지금 받는 응답 패킷을 받았는데, 그쵸? 질의 패킷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록에 없는 거야. 목록에 없어서 지금 보내주는 거지. 자,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네요. 찾았으면은 응답을 바로 그 주소를 보여주면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는 거고, 못 찾았으면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문단에서 넷째 줄부터 5문단에 넷째 줄부터 출발해서 4, 5, 6, 7까지.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5번째 문단에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서 네임 서버 여기서부터죠. 네임 서버가 목록에 있으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목록에 없으면 다른 네임 서버 IP 주소를 아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록에 있는지
목록에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가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2번에서 보면은 IPv4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음자요.